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볼 곳은 소상공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기간 동안 경제활동이 위축됐는데 이 위축된 기간이 어느 순간 다 끝나고 나면 제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발주하지 못했던 걸 다시 납품받으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다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은 사실 절대적으로 서비스 분야입니다. 이 서비스 분야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기간 동안 먹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외식, 그거를 갑자기 코로나 끝나고 나서 2번, 3번씩 먹고 그런 경우는 없겠죠. 따라서 서비스라는 건 자신이 용역을 제공하는 순간 그 대가를 받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계신 바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볼 거고요. 두 번째는 해외 종합상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물류 유통을 하는 파트가 또 큰 손해를 볼 겁니다. 역시 유통이라는 것도 1년에 정해진 물동량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어떤 기간 동안 물동량이 없었다라고 해서 배를 어디서 더 많이 구해가지고 2-3배 더 운행한다?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파트도 상당 기간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취약한 계층은 바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런 파트들이 사실 금융시장에서 절대적인 포션을 차지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금융 위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종합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서 시가총액이 크게 날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그게 실물 부분까지 크게 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다? 그런 업종은 제한적으로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 서브프라임이라고 하죠. 금융상품 중에서 비우량한 채권들에 대해서 이걸 과도하게 발행했고 그것 때문에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성에 문제가 생겨서 굴지의 금융회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야기됐던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코로나19라는 어떤 질환의 일환으로 유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대 금융기관이라든가 대기업에서 뭔가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촉발됐다기보다는 경제 상황 전반적인 위축이 이제 더 큰 요인입니다. 그 이제 촉발되는 원인이 좀 다른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대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사내 유보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응력을 찾을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부에서.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정말 어떤 취약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2달 영업 못했다라고 하는 순간 그것 때문에 문을 닫거나 신용불량자로 떨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기업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가게인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금융위기라기보다는 실물 부분, 그것도 취약계층의 실물 부분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그걸 크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19에 큰 피해를 봤던 국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란, 이탈리아, 한국, 일본 모두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인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패션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북부지대 같은 경우 중국인들이 한 30만 명 정도 직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아마 직간접적으로 코로나가 전파될 수 있는 경로 중에 하나였다고 보여지고요. 중국 경제와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은 역시 중국 경제가 뭔가 경색되거나 움직임이 없으면 함께 똑같이 경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19가 물론 언제 일단락될지는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나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부품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간에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서비스 분야가 아니거든요. 납품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재가동될 때까지의 그 기간을 견딜 수 있는 캐파가 있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를 저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한국의 제조 여건이 사실 그렇게 요즘은 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무 건전성이 많은 기업들이 취약해졌었는데 이런 일순간의 위기로 이게 만성적인 어떤 부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우리가 주목하고 걱정해야 될 부분은요, 이렇게 큰 위기가 몇 개월씩 지속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업계가 1, 2등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흑자 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자신의 회사를 다시 어딘가에 매각해야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바로 이렇게 시장에 싼 값에 나온 매물들을 가장 손쉽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업계의 1, 2등에 해당되는 회사들이죠. 이미 우리 국내 저가 항공 시장에서도 벌써 한 저가 물량으로 나온 회사를 그 업계에서 1, 2등 하는 회사가 인수한 형태가 지금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다 해소되고 나면 산업군에서 생기는 이 빈부격차의 희비, 이게 더욱더 극명하게 갈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긴급 대책들을 보면 부실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 정부의 지원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결국 세금으로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돈이 흘러갈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필요한 만큼 흘러갈 수 있을 정도로 정책적인 제도가 사실 굉장히 정교하게 세팅이 돼야 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이번은 거의 전시 상황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시성 있게 빨리 자금을 수혈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옥석을 정교하게 가르기 위해서 제도를 세팅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다가 타이밍을 놓쳤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뭐로 막을 거 뭐로도 못 막는다, 이런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국이 전개될 것 같아요. 금리 관련해서는 금리를 낮췄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이상일 겁니다. 사실 영세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은행 문턱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그 양이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그런 과정에서 금리로 인해서 수혜를 받거나 금리 혜택으로 인해서 뭔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 여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다시 추가적인 여신을 구해서 그걸 통해서 자신이 지금 급박한 걸 또 메우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금은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차원에서 여신을 통해서 그런 캐파를 자기 스스로 견뎌라 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 임계점이 넘어가면 궁극적으로 이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가 공적 자금을 좀 투여하더라도 급한 불을 뜨기 위한 현금 지원이 더 유용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실 이자 부담보다도 더 큰 부담은 말 그대로 임대료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고정비들입니다. 사실 현금 지원이라든가 임대료 지원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이 내용들 잘 알고 있습니다. 경우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케이스로 나눠서 건물주가 몇 % 이상 투자한 회사의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정교한 제도를 만들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소 무차별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수혜 대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가기 직전인 많은 소상공인들을 먼저 배려해서 적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 소견입니다. 가장 좋은 대응책은 지금 모두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나면 옛날 같은 어떤 매출이나 아니면 영업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견실한 회사들, 견실한 가게들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 기간까지 견딜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데 가장 급선무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것은 사실 간접적인 방식보다도 가장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방식을 해주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을 통해서 상품권을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지원책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모두 오프라인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에 상품권을 나눠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지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지금은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저는 코로나발 경제 위기까지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주가가 내려가는 거는 실무 부분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시총이 다 날아간다고 해서 어떤 회사가 망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국적 부유한 투자은행들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 뒷집 김밥 아저씨를 걱정해야 될 때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